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달 만에 돌아온 위젤라TV 울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작가 공간 김현주 작가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시작하기 전에 소개하고 갈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무대뽀입니다. 김PD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명칭을 바꾼 젤리입니다. 개명 젤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세이 작가 김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에세이 작가, 네, 기대됩니다. 야, 진짜 모르는 분야다, 정말. 네. 맞아요. 아, 진짜요? 예. 에세이를. 네. 근데 소문에 직장 생활을 한 15년 하시다가 네. 때려치우고 바로 작가의 길로 가신. 맞으시죠? 근데 약간 오해가 있습니다. 때려치지 않고 잘렸습니다. 잘린 아픔이. 네, 사실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기도 했고 한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뭔가 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만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고민의 끝은 그래도 다니자. 왜냐면 내가 어디 가서 또 이런 연봉을 받을 것이며 나를 인정해 줄 곳을 또 어떻게 찾고 또 이제 뭐 일도 익숙해지기도 했으니까 굳이 내가 회사를 그만둬서 다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겁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해서 계속 다니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높으시니까. 코로나가 살리셨네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저를 이제 좀 평범하다고 표현하는 건 참 싫긴 하지만 진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아침에 8시에 출근하고 회사에는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사무직 일을 보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네. 여기 공단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네네. 어떤 일을 하셨군요. 네, 맞아요. 대부분 다 큰 회사잖아요. 별로 안 컸어요. 근데 이게 막 잘린 게 아니고 내가 이게 좀 이제 좀 그만할 때가 됐나 하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누가 잘라주더라고 이렇게. 또 이게 전환점이 됐는데 그 전에도 글을 쓰고 계셨나요? 네. 그 글을 쓰는 건 뭐라 그럴까. 제가 사실 되게 잘 놀지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술도 잘 못 먹고 그다음에 친구들이랑 나가서 신나게 놀고 막 노래방 가서 춤추고 놀고 이러면 좀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만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쓰고 또 이제 쓴 걸 보면 나는 좋고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충전을 하는 편이어서 꾸준히 이제 쓰게 됐는데 내적 에너지가 되게 높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또 충전이 그런 방식으로 됐었나 봐요. 운동도 하시는데 혼자 하는 운동 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혼자 등산도 혼자 잘 가고. 또 혼자 운동을 하시는구나. 네, 안 하면 살찌거든요. 어쨌든 활동을 한다는 건 또 살쪄도 안 하죠, 우리는. 네? 그래서 네, 저는 좀 혼자 하는데 많이 익숙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혼자만의 생각을 계속 글로 적어 옮기셨단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긴 한데, 뭔가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재수없다는 소리를 많이 듣긴 하지만, 약간 밥 먹는 것처럼 글을 쓰거든요. 재수가 일기처럼 그렇죠. 매일매일 그냥, 네? 일기처럼 매일매일 내가 드는 생각을 이렇게 적는다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말씀도 맞긴 한데 조금 더 제가 의미를 부여하자면 쓰고 나면 시원해지고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배가 불러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 저도 쓰고 나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그런 선순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이 없으시구나, 글 쓰는 거에 대해서. 네, 네, 맞아요. 어릴 때부터 글을 좀 써오셨겠어요? 성향상. 네, 친구랑도 뭔가 교류가 좀 그러면 쓰고 화가 나면 쓰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어느 작가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친구한테 욕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글부터 쓰면서 맞아요. 글로 막 화풀이를 했는데 이게 잘 돼서 괜찮네. 자꾸 화풀이를 하고 하다 보니 좀 네. 미안해서 사과도 하고 하더라고요. 글로 다 혼자 사과하고 혼자 화내고. 맞아요. 사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이어리를 굉장히 꾸준히 썼어요. 예쁘게 꾸미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게. 네, 근데 또 참 밥 먹듯이 했겠다. 그죠,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분명히 그 기억을 제 다이어리를 엄마가 계속 훔쳐봐서 뭔가 나쁜 기억으로 계속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나쁜 사람, 엄마는 내 일기를 훔쳐보는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에세이를 출간하고 나니까 그게 그 기억이 엄마는 나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 엄마는 내 얘기가 궁금했던 사람, 그리고 나는 평소에 글 쓰는 걸 좋아한 사람이었다는 기억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런 시원함이나 뭔가 그런 저만의 카타르시스? 이런 걸 느껴서 저는 계속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을 읽으실 때는 네. 어떤 걸 주로 읽으세요? 독서에 대한 질문을 들으면 제가 좀 곤란한 게 저는 진짜 손 닿는 대로 읽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할 때는 진짜 경제책, 그다음에 뭐 광고 기획책, 그다음에 진짜 다른 것 같네. 네, 그다음에 정치책, 그다음에 사회를 비판하는 책 이런 책을 많이 봤거든요. 아니, 쓰는 것도 에세이 쓰시고? 맞죠? 철학서 쓰실 것 같은데 왠지. 그렇죠. 다인대로 읽으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읽으시는 것 같은데. 그 나의 사상과 철학을 한층 두껍게 쌓는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20대 초반에는 철학책을 많이 봤거든요. 운동권 아니, 근데. 등산하시잖아요. 운동권 맞아요. 맞네. 운동권 맞으시는구나. 뛰어노는 운동은 또 하는데요. 또 남한테는 사실 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 하는데 별로 관심 없고, 나만 재밌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I형 성향이 내면형. 맞아요. 저 완전 대문자 I. 진짜 대문자 완전 대문자 아이 소문자 따로 있구나. 네.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글 쓰는 것보다 완전 대문자 아이라고. 지금 표현하시는 거 E인데. 그렇죠. E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E로 포장이 됐을 수도 있죠. 아니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저는 또 이제 하루 정도 아니면은 반나절 정도는 저 혼자만의 쉬어줘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싹 이렇게 다운시키면서 또 쓰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또 다시 충전이 되고. 네. 쓰는 시간으로 충전을 하신. 네, 맞아요. 천상 작가의 길을 가셔야 됐는데 좀 늦게 가셨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두시고 그럼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나는 이제 작가로 가야 되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이것도 사실 뭐라 그럴까, 터닝 포인트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결혼을 막상 하고 나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살림도 진짜 너무 힘들고, 화장실 청소 너무 힘들고, 설거지 너무 힘들고, 밥은 왜 그렇게 또 자주 먹는지. 이모님을 시키셔야지. 그럼 왜 또 직접 하셨어요? 아이잖아요. 남한테 못 맡기잖아요. 아이가 남한테 못 맡겨요? 못 맡겨. 누구 오시면 불편하잖아. 에너지. 그렇지. 내 거 만지는 것도 싫어. 진짜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또 좀 썼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힘들 때마다 글을 쓰시는. 네, 그러면 또 좀 풀리기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글을 썼는데, 그게 분량이 A4 용지 100장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글씨. 우리는 100장을 그냥 입으로 타는데. 네. 글씨 포인트 10으로 해서 A4용지 한 100장 정도가 되면 이제 책 한 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면 책이 한 300페이지 나오나요? 예, 그러면 한 250에서 한 300페이지 정도? 요즘 같은 경우에 좀 짧은 글을 많이 선호해서 그렇죠. 100장도 많아요. 한 80페이지 정도만 해도 그럼 책 출간이 가능해요. 얼마 기간 동안 쓰시나요? 기간이라고 하면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는 쓰기 싫으면 또 안 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특별한 기간을 둘 수는 없지만 뭔가 마음 먹고 글을 쓴다면 그래도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물론 이거는 퇴고 기간은 빼고요. 그 후에 퇴고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니까. 스트레스 많으시면 글 잘 쓰시겠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직장 생활할 때 글이 제일 많이 나오셨겠는데요. 근데 의외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쓴 글은 많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딱딱해요. 딱딱하고, 릴렉스하지 않고. 네네. 뭔가 불평불만이 있고, 약간 글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쓰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나오거든요. 거짓말 전 되던데. 진짜?
그거 진짜 재능이에요. 그래요? 그게 재능이구나. 새로운 발견. 네. 완전 재능이에요. 저는 아직 그런 거 못해가지고. 네. 그게 어쨌든 좀 불평불만이라던가 그래서 저는 의외로 공정, 기회 그리고 좀 여성 이렇게 관련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불합리한 거. 네, 조금 좀 못 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그런 책도 읽으셨던 그 힘을 거기다 발휘하시는군. 그렇죠. 근데, 그런 뭐라 그럴까. 사회 고발적인 글을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많이 좀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정을 많이 섞어서 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뭐 끝과 끝으로 뭐 1대 100으로 싸우지 않고 좀 더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서 뭔가 화해의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좀 교류를 할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이상주의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저 또 겁나 현실자예요. 그래요? 아까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경제서를 읽고. 그렇죠. 나에게만 관심 있고 남한테 별로 관심 없고. 그래도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경제를 보면서도 네. 공유시의 비극 같은 걸 보면서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해피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 사실 저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생의 그런 인생의 그 목표가 평화주의이긴 하거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아이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고기 밑에서 이렇게 조력자. 좀 그렇죠. 조금씩 이게 싸우지 마. 착하게 살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괜찮아. 약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뭔가 좀 내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좀 바뀌려고 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정도가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할 수 없는 건 그냥 바로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고 저는 약간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거 보면 현실적이신 게 맞네요. 그렇죠. 네, 할 수 없는 건 바로 포기하고. 바로 포기. 이건 해보면 네.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하고. 그렇죠. 하지만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저도 책을 또 에세이류를 3권이나 쓰셨길래 에세이를 쓰시는 분은 전 그냥 개인적 편견으로 좀 이상주의적이고 되게 낭만파고 이럴 것 같은데 또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낭만적인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상적인 것도 좋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래된 사회생활을 통해서 이제 아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고 이상적인 것만 할 수 없고 거기에서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도 스스로 만드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그 정도가 그냥 저에게 맞는 적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세이를 지금 3권이나 쓰셨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시죠. 어떻게 쓰셨는지. 처음 같은 경우에는 진짜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글로 오셨어요? 글로도 울었죠.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죠. 진짜 카페에서 제가 눈이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눈화장을 되게 신경을 쓰고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마스카라 뚝뚝 흘리면서 엄청 지금 다 제 눈 보고 계신 거죠? 다행히 앵글에 많이 안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그때 나는 작가다라는 커리큘럼이 있었거든요. 그 커리큘럼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뭐 출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사실 못했었어요. 전 그냥 뭐 구석에서 울면서 카페 구석에서 혼자 울면서 글 쓰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는데 어쨌든 커리큘럼을 통해서 이제 그 글을 쓰게 됐고 글을 쓰고 퇴고를 하고 이제 출간 기획서를 써서 출간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제가 그때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나 이제 글만 쓴다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글을 썼는데 이제 그 글이
뭐 좀 뭐랄까 인스타에 올라가면서 조금 반응도 괜찮았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글을 모아서 두 번째 책을 또 출간하게 됐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좀 감정적인 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을 감정을 담아서 뭐 이때는 슬펐고 이때는 기뻤고 이렇게 내 방향을 찾아가는 책이었다면, 세 번째 책은 그나마 좀 저의 주관이 담긴 이성적인 책이거든요. 그나마. 책 세 제목이 번째 책이 이건가요? 좋은 어른들을 위한 에세이? 이것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읽어봤는데 그렇게 막 굉장히 주관적으로 감정이 들어가 있거나 이러진 않던데. 아, 그래요? 네네. 참 이게 좀 감정이라는 게 진짜 참 어려워서,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남자분들, 좀 남녀로 구분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남자분들은 조금 감정이 있어서 좀 읽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여자분들은 이제 저랑 이제 나이대가 맞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편하게 읽으신다, 좀 힐링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저는 그냥 깔끔담백하다. 감사합니다. 할 말을 더 제대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낌을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근데 이게,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나올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으로 뭔가 제 감정에 정화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그 다음의 생각이라고 할까요? 소재나 주제를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첫 번째 책은? 두 번째 책은?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은 진짜 그냥 저의 인생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책의 전체 방향이 없이 그냥 막 아무렇게나 쓰진 않을 거예요. 네, 네. 이런 류의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 있으지 않았을까? 뭔가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변에 동생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슬프지만. 동생들 상당히 많아요. 저도. 맞죠. 그리고 점점 저한테 고민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 그냥 저는 좀 뭐라 그럴까 편견 없이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편견 없이 듣다 보면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흔한 위로, 파이팅 이런 것보다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가질 수 있는 기분, 마음,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이제 첫 번째 책이랑 두 번째 책을 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읽으면서 약간 위로가 되고, 네. 힐링도 되고, 네. 마음 정리도 되고. 그렇죠. 그런 책들을 되게 많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되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책을 어떤 기간 1, 2년 사이에 이렇게 퇴직하시고 코로나 기간이 지금까지 치면 3년이 좀 안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짧은 사이에 시간에 3권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거죠. 와.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글 쓰는 쓰시는 실력이 분들한테 있으시니까. 힘들지 않을 수 있겠다. 예, 사실 저는 글을 쓰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한 적은 별로 없고요. 굳이 힘든 시간을 뽑자면 첫 번째 책 퇴고할 때, 그때 같은 경우에는 퇴고할 때. 그 퇴고에 요령이 없으니까 그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 진짜 질보다 양이라고 무조건 많이 읽고 무조건 다시 읽고 무조건 고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출판사의 의견을 다 들어줘야 되고 약간 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뭐라 그럴까, 내 능력보다 의지가 더 많이 앞섰다는 거였겠죠.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출판사는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니까 이제 저는 그 출판사가 저에게 퇴근을 하면서 보내온 원고를 다시 이제 밤새도록 퇴고를 하고 그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보내놓고 이제 그들은 아침에 다시 또 출근을 해서 이제 제 글을 보겠죠. 그럼 이제 뭐 또 궁금한 거나 할 말이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대답해주고 그렇게 해서 좀 작업을 해서 그때는 사실 진짜 많이 힘들긴 했거든요. 그렇게 한 2주를 넘게 했으니까. 근데 퇴고 작업을 2주. 생각보다 짧게 하셨네요. 저는 짧은 것 같은데. 그리고 6개월 하는 줄 알았어요. 출판사들에서 되게 요구하는 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 잘 팔리는 방향으로 쓰자고 막 이렇게 조금 어때요? 그런가? 일단 잘 팔리는 방향으로 쓰자고는 하시진 않으셨고 제 첫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좀 순수하다는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몰랐는데 순수하시다. 제 글에 사투리가 그렇게 많대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순수 분위기로 가신 게 아니고요. 몰랐고 아니 근데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저 사투리를 안 쓰고 다 서울말로 썼거든요. 근데 왜
우리끼리 생각. 근데 글도 사투리가 있군요. 있대요. 노래 그래서 가사도 있더라고. 이번에 저 제시의 노래 눈눈 안나를 들었는데 네. 모라카노가 있더라고요. 아니. 아마 글 쓰면서 쓸 수 있을 것 그건 같아요. 당연히 있지. 강산의 노래는 와이라노 와그라노 네.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괜찮을 것 같은데 뭔가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요 뭐 정겨운 책? 사투리가 있지만 괜찮대요. 그래서 나 서울말로 썼는데 어떤 게 사투리인지 모르겠네.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맞죠? 거기서 내가 친구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야, 내 굴에 사투리 있나? 이러니까 아니 없던데 다 서울 아니지. 서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 친구가 없어가지고 울산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은 맥락이니까 다 알아듣고. 아, 그렇구나. 지금 저분도 네. 읽으시면서 못 찾을 수 있어요. 전혀 모르 몰랐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모르니까. 너무 전혀 못 말던데. 찾았어요. 네. 그게 어쨌든 아 그래 글에다가 사투리를 네. 쓰면 되게 재밌겠다. 뭐 있대요. 근데 읽는 사람은 네. 지방 사람이면 너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약간 싹싹 빨아들 것 같은데 전라도 사람이다. 네. 뭐 약간 헷갈릴 수 박경리의 있겠고. 토지 읽으면 서울 사람들은 미쳐요. 해석 안 해석이 안 돼요.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사투리는 운율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리듬이 맞아요. 있는데 네. 그 리듬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느낌이 안 살아. 맞아. 무슨 한계가 있어. 대사에서는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는 내 지방 친구들, 저 경기도 살지만 네. 대구 친구랑 얘기를 하면 되게 웃긴데 저희 딸이 보면 이게 왜 웃기는지 잘 모르는 그거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세대 차이 네, 아닐까요? 아 그건가요? 우리는 억양체래요. 억양. 그 어쨌든 말투도 좀 있긴 있어. 그쵸. 그래 나오시.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듯이 글을 쓰기 때문에. 맞아요. 충분히 그럴 수 카톡으로 있겠네. 야 그죠? 이렇게 하면 다르죠. 저분 느낌은. 그쵸. 맞아. 그렇겠네요. 진짜 글에다가 어쨌든 그 사투리를 넣으신 거죠. 첫 번째 책에다가. 좀 안 넣었다니까. 안 넣었다니까요. 안 넣었는데 들어가 있는. 본인은 나 서울말 각서는 썼는데 자꾸 그분들이 그래 수정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사투리를? 네? 그냥 나갔어요, 사투리 상태로? 괜찮대요. 아, 네. 자, 그냥 나간 걸로. 들으시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사투리 네, 풍성을 수근글 좀 해주십시오. 찾기로 네네네. 찾아내시면 지금 혹시 커피 그 쿠폰 책 드립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책은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라고 첫 번째 서울말인데. 그러면 제목도 서울말인데. 제목은 출판사에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이 책을 읽으시고 사투리분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보내오시면 저자 직접 커피 쿠폰 드린다. 이러면 더 많이 읽으시겠지. 재밌네. 사투리 찾아내기. 사투리 글이 있다는 게 또 네. 처음 알아봤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했다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라는 표현을 제가 좀 하는 편인데 서울에서는 글을 좀 읽겠다고? 그랬다고 뭐 그렇더라고 하는데 서울 분들은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다. 잘 안 쓰지 않나 근데 뭐 약간 그게 그런 사투리인가? 생각? 근데 제가 한 사투리 같죠. 그 사투리 아닌 것 서울 같은데. 분에게 물어보세요. 아, 저도 집안은 대구 쪽이기 때문에 디텍팅을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투리 워낙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어가지고 그게 사투리인지 표준말인지 모르고 그냥. 근데 제가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뭐뭐하고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못 봤어요. 그런 네. 단어를. 그러니까 쓰는 거. 이랬다고요, 저랬다고 뭐 이런 거. 양반집 잘 쓰네. 양반이 아니라 주로 약간 친구는 좀 양반집 맞아요. 약간 좀 짜증이 나려고 할 때 그 말이 좀 나오거든요. 그치, 고를 쓰지. 내 맞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을 때 맞잖아요. 그죠? 약간 강조할 때. 그러면 표준말은 어떻게 짜증 강조하지? 날때 어떻게 하지? 표준말은 강조 안 하죠. 맞아. 아니 이러지 아니라니까 이래 가겠지. 아, 그렇죠. 그게 좀 더 그치. 가깝네. 오, 표준말. 그치?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잖아. 안타깝게도 현재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표준말을 쓰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물을 수가 없네. 손가락 나가죠. 우리는. 그렇죠. 눈과 눈손 다 나가죠. 그러네. 항상 재밌네. 공격형으로, 네. 읽어보고 싶네, 갑자기. 찾아보고 싶다. 그렇죠. 동그라미 쳐가지고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이 쳐주신 분에게 커피 그쵸. 쿠폰. 쿠폰. 진짜 괜찮다. 어차피 읽으실 거 읽으시면서. 그러니까 단어를 분명히 사투리 쓰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단어는 하나 대놓고 쓴 건 있어요. 대놓고 일부러 네. 쓰신 거? 그건 일부러 하신 거니까. 그치. 그 근데 외에는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내용에 네. 이제 사투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저는 거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드리지만 전 다 서울말로 써서 그렇죠. 의도적으로 쓴 단어 하나 알려주세요. 그건 빼야 됩니다. 예쁘다를 이쁘다라고 썼거든요. 이쁘다. 그럼 이쁘다는 사실 무슨 사투리는 아닌데. 사투리예요, 그것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이쁘다가 사투리예요? 이쁘다. 네, 네, 이쁘다 이게 약간 부산 쪽에서 이거 지금 아, 이쁘다 아니고 이쁘다니까 동그라미 2개 들어가야 돼 앞에. 왜냐면 서울에는 쌍이용. 아니 그 서울에는 국어 개편 쌍이응 다시 해야 쓰나요? 돼. 쌍이응? 쌍이응 쓰죠. 이응 보내잖아요. 카톡 할 때. 응이고 쌍이응 아니죠. 이쁘다잖아요. 이쁘다. 이쁘죠. 질문을 한번 수준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어 개편 다시 해야 되겠다. 경상도 말로 이쁘다는 뭘로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강조가 많거든요. 경상도에는 맞아요. 센 그 쌍자음이 많거든요. 네, 근데 네. 쌍모음도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죠. 지금 제나송님이 해주셨듯이 참 이쁘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쁘데이는 이쁘데이, 그러니까 한 이쁘데이. 60 이후에 쓰시는 분들이고 그거는 쌍 발음은 안 들어도 되겠다. 이쁘대, 이거는. 근데 제라송님은 지방분이지만 약간 말투가 부드러운 아, 맞아. 굉장히. 반쯤 예. 올라가 충청도 느낌이지. 근데 제가 쓴 이쁘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애정이 담긴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좋아하고 아끼고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치고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하고 뭔가 좀 영혼 없이 예쁘다고 칭찬할 때는 네 오늘 예쁘시네요. 약간 요 차이. 이게 약간 영혼 어감이 있는 조금- 경상도 말의 칭찬. 그렇죠. 그다 갈로 요거 영혼 있는 칭찬 이렇게. 맞아. 약간 강조하고 싶을 때 약간 말을 세게 하고 예, 기본적인 매너로 할 때는 표준어처럼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우리 뭐 싹 다 표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서울말로 다- 방송을 하는 그치, 걸로. 모든 게 다 표준어라서. 그래서 저는 나는 작가다라는 걸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고 어떤 형태였기에 작가 지원까지 쭉 이어진 거잖아요. 네네. 예,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정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서울말로 정신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는 작가다는 작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지금 한 3년 전쯤 이제 제가 그 나는 작가다에 이제 들어갈 때는 어떤 주체 단체가 있는 거예요? 단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학원 커리큘럼? 클래스 정도 생각을 온라인 하시면 클래스 같은? 네,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글을 써서 이제 출간을 한번 신청해보는 그렇죠, 그런 곳이네요.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작가님께 이제 수업을 듣고 원고를 쓰고 그러고 나서 뭐 출간 기획서를 써서 이제 투고를 하고 출간을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었는데 작가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네, 출간하고 네. 그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제 그 공간이 있었구나. 네, 그 커리큘럼에서 이제 작가 길라잡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한 3년 전쯤 그때 그러니까 일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출간을 하는 게 좀 유행이었어요. 약간 사람들이 바디 프로필 찍는 것처럼 내 인생에 네. 책 한 권은 내자 그런 게 서울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유행하고 핫하다고 했었더라고요. 근데 울산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고가 일단 있었고 이제 거기에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등록을 하고 원래 처음에 수업을 들어가면 뭐 목차 쓰는 법, 그다음에 뭐 첫머리 쓰는 법, 제목 짓는 법 이런 수업을 해주세요. 근데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작가님께 저는 원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니까 뭐 그 작가님께서 한 2-3일 정도 읽어보시더니 뭐 이렇게 뭐 고치래요. 뭐 여기 이 꼭지에서는 뭐 제목을 뽑고 뭐 이렇게 나누고 이거는 모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출간을 하기 위한 정리. 네, 그때는 사실 몰랐어요. 아니 100장짜리 원고를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 사실 약간 저는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키니까 저도 시키는 건 또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키면 다 한다. 그렇죠. 시키면 거의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 원고 정리를 하고 소제목을 뽑고 구분한 건 구분하고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보니까 그냥 저도 제 글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렇고 나서 이제 뭐 일요일에 한번 나오래요. 그래서 또 나갔죠. 그래서 뭐 출간 기획서를 쓰재요. 그래서 뭐 썼죠. 그래서 A4 용지로 한 3장 정도 출간 기획서를 써서 그날이 출간 기획서는 뭔가요?
말 그대로 책을 나타내는 그 팜플렛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저자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싶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뭐 독자층은 뭐 예상 독자층은 어느 정도 되고 요런 얘기를 다 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그때가 일요일 3시쯤 이제 투고를 해놓고 집에를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자고 전화가 한 번에 오더라고요. 한 번에 아니죠. 한 100몇 개 출판사에 뿌리고. 몇 개야, 몇 개? 네. 100 몇 개? 솔직히요? 네. 300개? 근데 제가 많은 이렇게 많나요? 분들하고 얘기해봤더니 네. 대부분 그 정도 투고를 하시더라고요. 네. 첫 책은 네. 300군데가 평균이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출판사 똑같은 그렇게 많아요? 질문했어요. 네, 그렇게 출판사가 근데 우리가 아는 많아요. 거 외우는 믿음사. 펭귄 클래식 책을 너무 안 읽으셔서 그렇게 했죠. 여기 또 다른 거 있잖아요. 지학사. 진짜 많구나. 저번에 작가님도 310군데 정도 보냈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많은데 그럼 똑같은 메일을 계속 보내는 거죠. 수정하지 않고. 그렇죠. 출판사마다 다른 거 보내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300군데의 그 컨택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도 일일 것 같아. 그걸 주시나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럼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보통 좀 뭐라 그럴까 유명하지 못한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어쨌든 이제 새로 책을 내고자 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다 자기만의 그 메일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내고 싶어하는 출판사의 출판사와 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투고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보통은 다 자기만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신. 이거 크몽에다 올리면 되겠다. 출판사 그 링크하고 있지 그리고 않을까요? 있을까요? 없으면 하나 올리시면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걸 그렇죠. 공급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 같아요. 저는 그거보다 그 앞서 글을 늘 쓰셨는데 이걸 책을 한번 내봐야지라고 생각한 계기가 혹시 있으셨어요? 사실 그러니까 특별히 진짜 나는 책을 낼 거야 이런 생각은 못했고요. 사실 원고로도 아니요. 처음에는 진짜 일기였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쓸 때만 해도 그냥 글 쓰니까 좋다. 그리고 글 쓰니까 옛날 기억나니까 진짜 좋네. 그리고 생각보다 뭐라 그래야 되지? 나는 내 감정에만 좀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네.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커리큘럼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에서 잘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이건 책으로 될 수 있어. 책으로서의 이야기가 돼라고. 이 글은 충분히 그 책을 낼 수 있는 글이야라고 평가를 받고 자신감을 확 얻고 작가의 길로 가봐야 되겠구나 생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저 같으면 아무리 내 글이 이 작가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다 해도 저는 노할 것 같아요. 절대 안 쓰기 싫거든요. 어쨌든 그게 그걸 평상시에 늘 즐기시는 편이니까. 맞아요. 글을 즐기시는 편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우대권님은 그 글을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거지 힐링을 위해서 쓰시는 게 아니셔서 그래요. 모르죠. 저도 욕을 좀 쓰면 힐링이 되려는가 모르겠지만 쓰세요. 사투리를 쓰는데 욕을 왜 못 쓰겠습니까? 맞아. 숫자가 들어가요. 괜찮아요.